네,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제도 그렇게 시장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으면 됐지 오늘마저도 반등을 이렇게 저지시키는 것이냐라는 불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이 좀 그렇거든요. 무엇 때문인 건지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블라드는 관종이 확실하다. 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제임스 블라드인가?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가 이제 꺾였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뭐 금리 인상을 좀 덜 할 거다라는 신호 를 보내게 되면은 네. 그동안 어렵게 잡았던 인플레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기 맞는 건데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또 숫자까지 말하면서 좀 세죠. 너무 세게 이야기하니까는 저 딱 느낀 게 이분은 정말 관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하락 이유거든요. 좀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종금리를 다 5%까지 보고 있는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최종금리 7%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5에서 7%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다 5% 얘기하다가 7% 얘기하니까는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 보통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에서 7%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이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건데 굉장히 세게 말한 겁니다. 이거에 놀랐던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이 나왔던 건데 투자자는 데이터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준이 원래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인플레를 인정하지 않다가 인플레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됐던 건데 역시나 지금 금리를 이제 이 고점까지 와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거짓말쟁이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데이터를 보면 다 지금 이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 나오는 거거든요. CPI가 이제 확인시켜줬고 PPI가 한 번 더 확인시켜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이 어떤 인플레가 고점에 왔구나라는 걸 느낀 거고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좀 마감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런 것은 좀 그 매파적인 발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제가 볼 땐 신경 쓸 거 없다.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이 서베이를 보게 되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을 85% 보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은 인플레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엔솔이 오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고점을 치고 올라서고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LG엔솔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매도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고 지금 이번 연도 공매도 금액이 128조까지 나왔답니다. 사상 최대고요. 하루 평균 약 5,500억 공매도 나온다면은 이번 연도에 140조 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LG에서 가장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공매도 세력이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다만 데이터는 인플레가 꺾인 걸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피복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는 데이터를 본다라는 한 줄 평도 또 같이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이 제임스 블라드 여는 내 발언으로 인해서 총재 발언으로 인해서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이 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전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까? 네, 제 중국 게임주. 네. 룽투코리아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가버렸어요. 저희가 당시에 게임주를 향하고 있는 그런 호재에 더불어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야 된다. 중국이 뭐 하고 있냐를 집중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게임을 정시청 아편으로 지정했었는데 네. 지금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게임주를 말씀드렸던 건데 맞아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점 상한가를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지금은 상한가 좀 풀린 모습인데 사실 그 이 룽투콜의 모회사인 중국 게임사가 이번에 출시한 게임이 인기 순위 1등 기록하고 있다. 좋은 내용이지만 네. 사실 이렇게 점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네. 그만큼 차트를 보시면 제가 워낙에 낮은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지금 워낙에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을 때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마침 좀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점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게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원래 가장 큰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중국이 이번 연도까지도 좀 시장을 죽여놨는데 이게 지금 수뇌부가 이제 이 게임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텐센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게임주도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어제는 룽투코리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요 바닥에 있는 게임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같이 말씀드렸던 SPG인데 로봇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로봇 좀 좋았어요. 네. 네옴시티 재료가 이제 좀 뭐 재료 노출이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로봇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로봇주는 많은 로봇주가 있지만은 네. 감속기가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도 제가 21,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딩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려울 때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BH를 좀 볼게요. BH 같은 경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이 급락이 요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요 자리에서 다 안 좋다고 할 때 지금은 쌀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하고 나서 며칠 갖고 있었더니 지금 쭉 올라와 있는 겁니다. 목표가 돌파된 상황인데 이 BH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악재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애플이 실적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ISC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좋은 종목인데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 ISC 같은 경우도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사고서 며칠 갖고 있었더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판이 바뀌고 있다. 네. 판이 바뀌고 있는데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 올라서고 있는데 그런 종목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2개 준비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ISC를 이야기했을 때 네. 당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한 반도체주들이 잘 가면서 네. 이게 다시 반도체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리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그 대형주를 사지 않고 ISC를 샀어요. 그쵸. 근데 저때 이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과 ISC의 주가 상승폭을 비교해 보신다면은 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의 자리를 잘 잡아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ISC라든가 몇 개의 지금 반도체 기업도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와 있는 게 더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건데 네. 지금 바로 ISC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확인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만 몇 개만 좀 확인해 본다면은 충분히 좀 옥석을 좀 가릴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내용들 좀 보시면서 네. 좀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바로 전일에 소개해드렸던 최현덕 매니저의 룽투코리아가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 간 걸 기념하기 위해서 네. 모처럼 또 치킨 이벤트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종목이다 싶으면 유튜브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정답자에 한해서 랜덤으로 선착순아닙니다. 랜덤으로 치킨 교환권 전해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룽투코리아의 뒤를 이으게 될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이익률 탑인 게임주다. 네. 이익률 탑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뭐 NC소프트 그런 회사인가요? NC소프트도 있지만 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기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올라와 있으면서 이제 다른 게임주들이 자신감을 갖는 건데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역시나 이유는 중국의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면서 잠시 뒤에 이익률이 가장 좋은 게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지금 텐센트 신규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발급했다. 텐센트 하면은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주인데 중국이 이번 연도에 판호를 발급하면서 텐센트만큼 계속 배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호 발급에서는 텐센트에다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제 중국 수뇌부가 지금 이 어떤 게임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그 논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텐센트의 판호까지 발급되면서 이런 게 좀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큰 이 대륙의 게임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판호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월 17일 어제 내자 판호 70건을 발급했고요. 이번 연도에 계속 발급해왔었거든요. 근데 텐센트만큼은 판호를 발급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텐센트에 지금 판호를 발급해 준 겁니다. 텐센트 이제 티미 스튜디오가 개발한 메탈 슬러그 게임의 판호를 발급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 글로벌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텐센트에 의도적으로 지금 판호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좀 봤던 건데 내줬던 이야기는 어제 텐센트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동안 어떤 악재가 없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게임 시장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제 중국 수뇌부가 이제 게임 가치 발굴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게임 산업의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에 보시면 홍콩이나 이제 이 중국의 게임주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국 가장 잘 나가던 중국이 주변했던 게임 시장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있던 겁니다. 룽토 코리아도 그만큼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재료에 또 급등이 나온 건데요.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익은 그대로인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채팅방에는 M게임이 또 많이 거론되고 네. 있고 네오이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 종목이 맞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게임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W게임즈. 네. W게임즈가 그 카지노. 네, 소셜 카지노 게임인데 네. 약점이라면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던 건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P2E 게임 나오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곧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 다 변화되는데 그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도 실적이 가장 잘 나오던 기업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이 카지노가 원래 이제 그 소셜 카지노 본 게임이었고요.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건데 자체 개발 슬롯 콘텐츠인 온라인 카지노 사업이 지금 현재 10종 콘텐츠에서 인증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그다음 B2C, 기업 대 소비자 간의 어떤 그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2E 게임, 바로 미국에서 출시 준비 중에 있다. 지금 더블다운 캐시 빙고하고요. 더블다운 캐시 솔리테어가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카지노에 편중됐던 매출이 이제는 이 P2E 게임하고요. 다른 이 키리터 게임으로 좀 매출이 다변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매출 보게 되면은 1,6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479억입니다. 얘기는 지금 영업이익이 3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게임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0%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셜 카지노에만 집중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매출부터 영업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P2E 게임으로 신사업을 확장시키다 보니까는 매출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 순위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소송으로 해서 920억이 나가서 단기로 본다면 영업이익은 손실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단기로 끝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P2E 게임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출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W게임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룽토 코리아 같은 경우도 충분한 바닥권이었는데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서 막 지금 올라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의 고점이었던까지 아직 못 올라섰는데 지금 바닥을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면서 올라서고 있어서요. 최근에 거의 한 2달 정도 행보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넘어선다면 룽토 코리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실적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52,000원까지 단기로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6,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W게임즈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46,5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판이 바뀌고 있는 그 수혜를 룽트코리아에 이어서 이 종목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요. 첫 번째 이벤트에서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당첨자 아이디는 다이아몬드예요. 좋네요. 네. 네. 다이아몬드에 이어서 치킨까지 받아가실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 또 사랑해주시는 애청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4개 1111 치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치킨은 없지만 치킨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충분한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빈살만은 엔터와 콘텐츠,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안 보는 분야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설, 토목 쪽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다 3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소 말씀드려도 수소 같고 지금 이제 빈살만이 어제 왔더니 지금 엔터하고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네옴시티가 거론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누구를 만나면서 무언가 또 지금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빈살만이 또 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일단 뉴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빈살만 당사자가 이제 어제 누굴 만났냐면 이재현 CJ 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정의선 회장, 뭐 SK 최태원 회장 이렇게 이 정기의 인사들만 나왔었는데 이재현 CJ 회장과 또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전망하고 있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보시면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 방한을 해가지고요 이미영 CJ그룹 부회장과 미팅을 해서 콘텐츠를 공동으로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에 지금 이제 11월달에 빈살만이 또 와서 지금 이재현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엔터라든가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무언가 또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엔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이슬람 근본주의로 인해서 좀 어떤 여자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되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중문화를 좀 금기시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싹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육성하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좀 높이겠다라는 건데 지금 석유에 의존하던 경제를 지금 사회로 바꾸면서 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인 겁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엔터인데 6월 달에 일단은 문화부 장관이 방문했었고요. 어제 빈살만이 이재현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해서 또 엔터 관련해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 어제 우리 사회부 총리가 OTT 콘텐츠 제작비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에 있어서 어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빈살만이 지금 지난 6월에 이어서 어떤 이 K 한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또 협력된다면은 역시나 K 한류가 중동으로 갔을 때 이 네옴시티에 대한 또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또 좀 혹할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CJ와 관련하면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맞는지 두 번째 빈살만 왕세자의 픽을 받을 수 있는 엔터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종목 먼저 말고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좀 먼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송중기 씨네요. 원래 요건 제가 안 쓴 건데 그냥 딱 보기만 하더라도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부터 드라마가 시작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그 첫 장면이 끌려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이 송중기 씨가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이 있죠. 우리 중기님 어쩌다가 누가 보더라도 보고 싶죠. 그러니까 첫 어떤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오늘부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흥행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만든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물을 맡고 계신 분이 송중기 씨죠? 네, 송중기 씨입니다. 이거 네. 제가 대신 맡고 싶은데 예. 이거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레몽레인이요. 레몽레인. 네. 그러니까 레몽레인하고 지금 JTBC하고 이제 5대5로 투자비를 제작해서 만든 게 바로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그럼 콘텐츠 중앙이 아닌 레몽레인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투자비를 5대5로 같이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잖아요. 아하. 근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하다 보니까 네. 좀 누리는 이 어떤 드라마에 대한 수익 누리는 부분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레몽레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 투자비가 얼마냐면은 약 350억.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 재벌가에 있는 드라마 같은데 네. 투자비가 약 350억이 제작비가요. 그렇게 되면 16부작이라서 1회 평균당 제작비 20억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고 네. 오늘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요. 주연이 송중기, 그다음에 이성민 씨 아시죠? 네? 이성민. 아, 이성민 네. 씨요. 이성민 씨하고 또 신현빈 씨가 있어요. 주연 나눈 거고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웹툰으로 되게 유명한 건데 제가 웹툰으로 1편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올 때 제가 볼 때 오늘부터 좀 큰 히트를 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뭐 나오는 건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내년에 드라마가 지금 9편에서 10편 정도, 10편 정도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 어떤 재벌집 막내 아들을 또 시작으로 해서 아마 콘텐츠 전성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몽레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 기대감치고는 아직까지 올라간 게 많이 없다. 최근에 보시면 주가 행보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금, 토, 일 반영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 하면은 이틀 반영하잖아요. 근데 3일을 반영하는 겁니다. 금, 토, 일. 그러면 그 시청률에 따라서 아마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7,5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2,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나오자마자 레몽레인이 네. 이벤트가 걸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 분들이 우수수 써주셨어요. 레몽레인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500원을 보겠고요. 네. 손절가는 22,600원입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봐야죠. 필히 시청하셔야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현덕이 덕분에는 또 주말 쉬었다가 월요일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